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창고 히스토리 딜리버리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가 어떻게 덴마크의 영토가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이킹 시대부터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현대 국제재판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장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000년도 더 전인 바이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85년경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당한 붉은 머리 에릭이라는 바이킹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거대한 미지의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촌을 세웠죠. 그런데 이 땅은 이름과 달리 온통 얼음과 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에릭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푸른 땅이라는 뜻의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기막힌 마케팅 덕분에 수백 명의 아이슬란드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그린란드에는 유럽인의 첫 번째 발자취가 새겨졌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수백 년 동안 독자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1261년 이들은 자신들의 부리인 노르웨이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소국들이 강력한 원관 아래로 통합되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멀리 떨어진 그린란드의 바이킹들도 안정을 위해 노르웨이의 보호를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그린란드는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왕국의 속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세기 말 북유럽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1380년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왕위 계승을 통해 하나의 왕아래 통합되는 동분연합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노르웨이의 영토였던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루 제도 등은 자연스럽게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 왕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린란드의 운명은 덴마크와 깊숙이 얽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15세기경부터 소빙하기가 찾아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염병까지 덮치면서 그린란드의 유럽인 정착촌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본토의 교류도 완전히 끊겼죠. 수백 년 동안 그린란드는 말 그대로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은 서류상으로나마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되찾아야 할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했던 거죠. 시간이 흘러 1721년 덴마크의 루터교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그린란드로 향합니다. 그의 목표는 사라진 바이킹 후손들을 찾아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바이킹의 흔적이 아닌 그 땅의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이었죠. 에게데는 실망하지 않고 그곳에 선교 거점을 세우고 이누이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운 정착촌은 오늘날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크에 시작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덴마크의 실질적인 재시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덴마크는 모피 모역을 독점하고 행정기구를 설치하며 그린란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 유럽 전역을 뒤흔든 나폴레옹 전쟁이 그린란드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당시 덴마크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편에 섰다가 패전국이 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과 스웨덴은 1814년 덴마크에게 가혹한 조건의 킬드협을 강요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덴마크가 400년 넘게 지배해 온 노르웨이 본토를 스웨덴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덴마크로서는 정말 뼈아픈 손실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조약에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한 놀라운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약에는 노르웨이 본토는 스웨덴에 할양하지만 노르웨이의 옛 식민지였던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루 제도는 덴마크의 영토로 남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당시 강대국들이 굳이 멀고 척박한 북대서양의 섬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덴마크가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점을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킬 조약의 작은 부속 조항 하나가 오늘날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소유하게 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독립국가가 된 노르웨이가 다시 그린란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1931년에는 그린란드 동부의 미개 척지를 에릭 라우데의 땅이라 이름 붙이고 자국 영토로 선포하며 덴마크와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은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인 상설국제법원, 즉 CPJI의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933년 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덴마크가 수세기에 걸쳐 그린란드 전역에 대해 꾸준하고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며 덴마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킬 조약의 유효성은 물론 한스 에게데 이후 덴마크가 펼쳐온 행정, 무역, 사법 활동 등이 모두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입증하는 근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영토라는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탈식민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린란드의 지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953년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닌 본토와 동등한 하나의 주로 편입했습니다. 이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덴마크 시민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였죠. 하지만 그린란드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요구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1975년 그린란드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 즉 홈룰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양반은 확대 자치, 셀프 거버먼트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날 그린란드는 사실상 독립국에 가까운 위상을 누리며 막대한 천년 자원을 바탕으로 완전한 독립을 향한 꿈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바이킹의 작은 정착촌에서 시작해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지배를 거쳐 나폴레옹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운명이 결정되고 마침내 국제재판을 통해 주인이 확정된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린란드의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대하드라마 같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